한때 저녁만 되면 온 동네가 영어 학원의 불빛으로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커만, 리피트 애프터 미. 아이들의 합창 같은 발음 연습 소리가 골목을 넘어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던 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아이들은 책가방보다 큰 영어 교재를 끌어안고 동네 학원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언젠가는 추억이 되어버릴 거라는 걸. 지금 같은 자리, 같은 간판 자리에 남은 것은 임대 문의 종이 한 장, 불 꺼진 교실과 먼지만 쌓인 책상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동네 영어학원은 왜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갔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의 영어 학원은 하나의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부모들에게 영어는 곧 미래였고 아이들에게 영어 학원은 일상이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학원까지, 학원에서 다시 집까지. 하루 3번의 이동 속에 동네 영어 학원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2층, 3층. 흰 칠판, 분필 가루, 테이프로 붙인 알파벳 포스터. 그리고 늘 비슷한 목소리의 선생님. 자, 오늘은 비동사야. 그곳은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전날 울고, 성적표 앞에서 웃고, 첫 단어 시험에 떨던 공간. 아이에게는 첫 경쟁의 무대, 부모에게는 희망을 맡긴 장소, 선생에게는 생계가 걸린 전쟁터였습니다. 동네 영어 학원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에 한 명 빠졌어요. 괜찮아. 또 들어오겠지. 그 다음 달에도 한 명. 그 다음 달에도 또 한 명. 아이 하나가 빠지면 학원의 매출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월 20만 원, 30만 원. 아이 5명이 빠지면 곧 임대료 한 달치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학원 앞에 줄을 서던 동네가 지금은 유모차보다 노인 보행기가 더 많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초등학생 수는 10여 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중소도시와 지방의 학군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금처럼 귀해진 시대. 그런 시대에 동네마다 영어학원 2~3개라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학원의 몰락은 가장 먼저 사람이 사라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때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학원에서 키운다. 영어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자. 그러나 경기 침체, 고물가, 대출 이자, 불안한 미래 속에서 부모들의 소비 기준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3개 보내던 학원을 이제는 2개로, 2개 보내던 학원을 이제는 하나로, 그리고 그 하나조차도 이제는 비싼 오프라인 학원이 아니라 저렴한 온라인, AI 영어 앱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월 3만 원으로 원어민 발음 듣고 24시간 말하기 연습을 하는 아이들. 굳이 밤 10시까지 학원에 보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동네 영어 학원이 가장 크게 맞은 충격은 바로 기술의 진화였습니다. 예전엔 영어는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발음 교정, 회화 연습, 문법 학습까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몇 번을 틀려도 똑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칠판 앞에서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동네 영어 학원이 가졌던 공간의 독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원이 다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곳은 문전성시입니다. 유아 영어 유치원, 프리미엄 영어 학원, 입시 특화 대치동 학원가는 지금도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번영 속에서 동네 영어 학원은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부모들의 선택은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낼 거면 최고급, 아니면 아예 안 보낸다. 중간 단계의 학원, 즉 동네 보통 영어 학원은 가장 먼저 도태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18년간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한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성기 땐 학생이 120명이었어요. 대기자까지 있어서 인근 상가로 확장도 했죠. 그땐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 수는 매년 줄었고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코로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학생이 28명까지 떨어졌어요. 임대료가 350만 원인데 수강료로 들어오는 건 500만 원 남짓. 전기세랑 인건비 내고 나면 제 월급은 70만 원이었죠. 그는 마지막 달에 아이 12명을 보내며 책상을 하나하나 닦았다고 합니다. 이 책상에서 애들이 처음 알파벳을 썼거든요. 그게 그렇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끈 날 그는 학원 간판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15년을 영어만 가르치던 강사들. 그들에게 학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줄자 이들은 프리랜서가 되었고 학원 2개, 3개를 뛰어다니다가 결국 교육업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학생보다 학원이 먼저 없어졌다. 이제 영어 강사는 장기 직업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학원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불이 켜진 유일한 공간이었고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던 동네의 심장 같은 장소였습니다. 학원이 사라지자 동네는 더 조용해졌고 골목은 더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8시만 넘어도 불 꺼진 상가들, 줄줄이 문 닫은 간판. 영어 학원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동네의 밤이 꺼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은 끝났는가? 아닙니다. 영어 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교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단체 수업에서 개인 맞춤 AI 수업으로, 오프라인 출석에서 시간 자유 학습으로 교육은 살아남았지만 동네 영어 학원이라는 공간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조용히 퇴장한 셈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AI와 대화하며 영어를 배우고 부모는 앱 결제 버튼 하나로 교육을 구매합니다. 편리해졌고 저렴해졌고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눈빛, 아이의 떨리는 손, 시험 전 교실의 묘한 긴장, 친구와의 경쟁과 울음과 화해. 동네 영어 학원은 단순한 학습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던 작은 학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동네 영어 학원 간판이 내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필가루가 쌓인 교실, 먼지 낀 교재, 아무도 앉지 않는 책상들. 그곳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발음 연습 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헐로. 마이 네임 이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동네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리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우게 될까? 동네 영어 학원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시위도 없었고 뉴스 속보도 없었고 누가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줄어들었고 기술이 더 빨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동네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학원 불빛을 한 번쯤 떠올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년간 동네 영어 학원을 운영해 오신 원장님의 글을 옮겨드립니다. 여기가요. 제가 인생을 가장 오래 보낸 곳입니다. 집보다 더 오래 있었고 아내보다 더 많이 본 공간이죠. 여기서 저는 사람들을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인생을 키웠습니다. 처음 학원 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간판 달고 칠판 새로 드리고 의자 14개 놓고 이제 나는 원장이구나. 그 생각 하나로 그날은 잠도 안 왔습니다. 학생이 처음으로 한 명 들어왔을 때 그 애가 헐로를 더듬더듬 읽을 때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먹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이제 뭔가 된 것 같다고. 그땐 아이들이 진짜로 밀려왔어요. 한 반에 20명씩 꽉 차고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수업이 안 될 정도였어요. 밤 10시까지 불이 꺼질 틈이 없었고 부모들은 성적 때문에 제 앞에서 울고 아이들은 시험 때문에 제 앞에서 울고 저는 위로도 했고 혼도 냈고 때로는 아이들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교만해진 적도 있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한 번에 아주 조용히 사라질 줄은. 이 칠판에요. 지워지지 않은 글씨 보이십니까? 이제 엠마 마지막 수업날 아이 하나가 쓴 겁니다. 지우다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다시 쓸 일도 없을 텐데. 이상하죠. 다 알면서도 못 지웠습니다.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만 좀 나아지면 다시 오겠지. 잠깐 쉬는 거겠지.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2명, 그 다음 달 또 3명,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애는 없었습니다. 하루는요. 교실에 학생이 딱 3명 앉아 있었는데 그 셋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반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더군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집중교육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다고 했지만 학원은 그냥 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버텨보겠다고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새벽까지 강의 영상 찍었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화면 속에 제가 아니라 화면 속에 AI를 더 좋아하더군요. 선생님, 이거 앱으로 하면 돼요. 그 말이 그토록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3달 동안 제 월급은요. 없었습니다. 전기세 먼저, 임대료 먼저, 강사 월급 먼저 주고 나면 제 통장엔 늘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내가 물으면 괜찮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가장 힘들었던 건 퇴원한다고 부모들한테 연락하던 날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막막했거든요. 그 아이보다, 그 부모보다 제가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학생이 12명 앉아 있었습니다. 12명. 제가 18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이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흔적이었겠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더군요. 말을 안 해도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는 계속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숙제를 안 해오던 애였죠. 맨날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 애가 학원 마지막 날에 쪽지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 싫어했는데 여기만은 싫지 않았어요. 그 종이를 지금도 못 버렸습니다. 폐원 신고하러 구청에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군요.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이 접히는 날이었는데 그 사람에겐 그냥 요즘 많은 일 중 하나였던 거죠. 불 끄던 날 제가 혼자 남아서 교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첫 번째 교실, 둘째 교실, 강사실, 탕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실, 형광등을 내리려는데 손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 켜진 채로.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부모들 앞에서도 한 번도 안 울었던 내가 그날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다.
AI 때문이지. 아이들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요. 그래도 한 가지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실에서 누군가는 밤마다 아이의 성적 때문에 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첫 영어 단어를 떨면서 읽었고, 누군가는 선생 하나 믿고 아이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냥 시대 변화라는 말로 정리돼 버리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지금 저는 이제 더 이상 원장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켤 곳이 없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립니다. 학원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많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진심으로 봤고 아이들도 저를 진심으로 봤으니까요. 성공한 인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버린 인생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불을 끄고 나가면 이 건물에는 이제 학원이 들어올지 카페가 들어올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까지 여기서 선생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